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엔젤타 코리아 송문찬의 비오입니다. 자, 오늘 주제 보이시죠? 네, 주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가장 많이 하셔야 될 거, 그리고 저 또한도 아직도 해야 될 거, 그리고 이런 좀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 주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변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변화라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을 이 변화를 하는 계기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보통적으로는 마이크 잘 들리나요? 그 줌에서? 네, 이렇게 이어서 보통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한 걸 많이 느끼려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혹시 나는 학창 시절 내가 좀 인싸라서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녔거나 아니면 그런 무리에 속해 있었다라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다 아싸군요. 괜찮아요. 저도 아싸니까요. 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없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좀 제가 어떠한 계기로, 그리고 제가 원래는 어떤 성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이제 생각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했는지 약간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승현 사님 보고 계시나요? 뒤에 영상 이 영상이 굉장히 있는 거에 놀라신 이승현 사님, 네,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엔젝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났을 때 어제 조윤아 사님이 그랬죠. 네트워크라는 걸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룹장님이 했던 교육, 그리고 고수명 스폰서님이 했던 교육, 또는 저희 스폰서님이 은진 스폰서님이 했던 교육이나 아니면 유한근 사장님이나 기타 리더들이 했던 교육들을 그대로 저는 배웠던 거를 그대로 써먹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뭐 가르쳤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업을 만났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소개, 두 번째는 바뀌어야 되는 거. 왜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처음에 사업을 만났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회사를 출근 시간이 6시였어요. 6시. 6시까지 출근을 해. 그래 출근을 하는구나. 그렇게 일찍 할 수도 있지. 왜냐면은 저는 이제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통 5시에서 4시쯤에 일어나서 6시면은 이제 일을 가니까 6시면은 제가 아침밥 먹고 있을 시간이에요. 근데 출근을 해. 그래 이해를 했어요. 갔더니 그때부터 오후 4시, 5시까지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계속 무한으로 교육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수동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5시쯤 되니까 집에 가래요. 집에 왔어요. 사업 진행을 같이 하재요. 사업 진행을 열심히 했죠. 근데 사업 진행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돌리랍니다. 그래서 친구랑 수다 떨고 놀았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진급 안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성격 자체가 약간 남이 시키는 걸 안 할 것처럼 보여서 저한테 그런 매출이라던가 소개에 대한 내용을 단 한 번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위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처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현 사장님이에요. 승현 사장님이 사장님 요즘 사업 진행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묻길래 저 그냥 연락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승현 사장님이 연락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좀 이제 사업을 좀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처음으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소개. 내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친구들에게? 제가 친구한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야 나 서울에서 직장 잡았으니까 너도 와 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너 다단계 아니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단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와봐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야 일단 기다려봐 라고 하더니 그 친구가 제 친구들한테 다 소문을 내줬어요. 아주 기쁘죠. 그래서 소문이 다 퍼져서 대학교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친구 일부가 소문이 퍼져서 비즈니스를 한 명도 못했어요. 그래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좀 변화를 했던 게 뭐냐면 방법,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거를 그대로 써먹어 보자. 이해는 안 갔습니다. 왜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이 친구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가 되었던 거죠.
어, 항상 이제 이 사업을 만날 때 이제 강의를 이제 많이 듣잖아요. 월요일 날 듣는 월요일 네 어쨌든 사투리 같은 느낌이 계속 나지. 어쨌든 월요일에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화요일 수요일 다 강의하시는 분들 또는 스폰서님들의 말씀을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밖에서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밖에서의 모습과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제 모습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살아왔을 것 같나요? 감사합니다. 조연아 사장님 그리고 또 다시 상기해 주신 안은정 소장님. 자,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왔을 때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명현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질척이었어요.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처음에 저 모습 그대로 이제 계속 들이댔거든요 저한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웬 양아치가 자꾸 나한테 들이대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죄송하지만 왜냐면 첫인상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명현사님이 지금도 날카로워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저는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굉장히 이제 소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심하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눈빛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그런 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다가오니까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무슨 일 하다 왔어요라고 했을 때 저 그냥 일하다 왔는데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혹시 나이트에서 일했나요? 나이트 삐끼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그런 거에서 일하고 오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아직도 그게 마상을 입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한테 언행을 뒤끝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는 밖에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이제 인지를 했던 시기가 누군가는 돈을 벌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초대했다는 거죠. 그 처음이 이제 저희 이제 제일 처음은 성명현 사장님이에요. 성명현 사장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를 소개하더라고요. 저 사람 저렇게 시끄러우고 양아치 같은데 소개를 하는구나. 그 친구에 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왔던 사람과 제가 또 친해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명현 사장님의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거구나. 내가 바뀌어서 내 친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제 나름대로 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룹장님과 스폰서님들의 눈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겠죠. 그래서 스폰서님 저 옛날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그룹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병찬아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돼.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한때는 이제 그룹장님하고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같이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룹장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그룹장님 뭘 변화해야 됩니까? 저 변화 많이 한 것 같은데 뭘 변화해야 할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했더니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바뀌어야 돼. 가는 길에 그때부터 침묵을 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뭘 바뀌어야 될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순명 스폰서님과 이제 저희 스폰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알고 있는 거 고순명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 좋아하시거든요. 삼성과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인용을 하세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가족, 뭐 여자친구는 없지만 애인, 뭐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다 변화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 바꿔보자고 노력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변화를 한다고 해서 내일이면 변화해야지 변화가 되던가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 남들이 이제 이거는 봤을 때 너는 못해라는 것들을 좀 시작을 했던 거죠. 왜 뒤로 가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 나왔던 것들이 그런 겁니다. 내 사업이다. 지금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사장님 자기 사업이지 스폰서 사업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열심히 변화하시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 또한도 스폰서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 사업이라고 할 때 가장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로 가는 게 좀 빠르겠죠? 바로 성격 변화. 제 성향이 굉장히 소심하고 내향적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소심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 자체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것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해왔던 것들 위주로 하는 게 좀 심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업가라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업가라면. 그래서 직장인들을 봤을 때 직장인들은 뭐라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맡은 바 업무를 하죠. 그리고 그 맡은 바 업무를 못했을 때 또는 실수를 자기가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죠? 감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뭐 인사 고과가 마이너스가 돼서 진급을 못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여기도 똑같이 직장이라고 본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 와서 뭐 하죠? 아침에 출근해. 스폰서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리고 밥 먹어. 통화 한두 건 연락해. 집에 가. 또 밥 먹어. 자. 농번기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거 굉장히 매력적이다. 소밥 줘, 개밥 줘. 아침이면 일어나, 밥 처먹어.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패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는데 사업장에 와서는 내 사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뭔가 더 해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와서 출근해. 저 같은 경우에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 씻어. 핸드폰 한번 봐. 출근해. 땀 뻘뻘 흘려. 와서 선풍기 앞에 가. 그리고 땀을 식혀. 그리고 물 한 컵 먹어. 그리고 강의 들어. 근데 이 이후의 패턴이 핸드폰만 보다가 사업가들하고 놀기만 하다가 수다 떨면다가 집에 가. 그리고 집에 가서 자. 이것들이 반복하는 시기를 계속 걷다 보니까 아,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제가 느꼈던 것들은 반복된 일 중에 지루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흐르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혼자가 나태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 혼자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자괴감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빠져본들 사업에 도움 되던가요? 사업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아, 힘들어도 지루해도 뭔가 진행이 안 돼도 할 거는 하되 추가로 플러스로 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직장인의 업무와 사업가의 업무, 사업가는 뭘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들이고요. 자, 요게 그겁니다. 그룹장님과 영천을 가는 길. 제가 그룹장님의 차를 운전하고 그룹장님 출발하겠습니다. 운전병처럼. 제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운전을 했어요. 가면서 영천까지 갈 때 그때 2시간 반인가요? 2시간 반에서 거의 3시간이 걸려요. 휴게소 한번 들렸다 가는데 병찬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제 마음 같았으면 그룹장님 휴게소 1번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운전 중에는 저는 웬만하면 잘 안 먹기 때문에 가는데 그 2시간 반 동안 그룹장님의 멘트를 들었습니다. 부럽죠? 여러분들 부럽죠? 그리고 올라올 때도 3시간 정도 멘트를 들었어요. 부럽죠? 야, 그날 6시간 듣고 나서 다음 날부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뭘 해야 될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룹장님이 항상 그 이야기를 했던 건 6시간 중에 대부분이 뭐였냐면 어떤 식의 변화를 해야 되고 네가 왜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그룹장님과 6시간 동안 대화해 본 적 있으신 분? 없죠?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 성명사님도 똑같이 영천 가는 길에 얘기를 들었죠. 근데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약간의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좀 오래됐지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기. 하던 거는 똑같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스폰서가 와서 사장님 이렇게만 이것만 해서는 답이 없어요.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 그리고 말투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또한 더 그랬던 시기 굉장히 바빴거든요. 지방도 매주 다녀왔었고 그리고 지방을 그때 한 주 안 갈 때 이제 가게 된 케이스라서 그리고 통화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판매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룹장님 눈에는 병찬아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항상 얘기하셨던 게 이제 이 변화, 언제까지 변화를 해야 된다 보장은 없다. 근데 변화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나 또한도 변화하고 있고 아는 척을 하지 마라. 나 또한도 아직 네트워크라는 걸 다 모른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저희 그룹에서 가장 많이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룹장님이잖아요. 그룹장님도 모른다고 하니까 순간 이 네트워크가 아직 어렵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좀 바뀌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들었던 이 고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고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 또한도 약간 성향 자체가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도. 그리고 어제도 코스모스님이랑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이 결정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제가 가장 포인트였던 건 이겁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좀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잡혔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100% 잡혔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방향을 계속적으로 상을 통해서 잡아가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무엇이 지금 더 필요할까? 약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했을 때 이 변화에 대한 계기가 됐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어요. 제가 고스모 소행과 부산을 굉장히 많이 갔죠. 그룹장님과 그리고 부산을 갔을 때 유한근 사장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뭘 부족한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제 혼자 생각으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약간 나쁘끄럽지만 제2의 스폰서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유한근 사장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멘탈 잡는 데도 그렇고 방향 잡는 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유한근 사장님 계셔서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제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계기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변화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왜냐? 제가 느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지만 각자 어떤 것 때문에 변화를 해야겠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죠. 성향하고 나에 대한 점검을 해보자 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왜 생각했냐면은 다른 사람들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던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인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방송호사님 인싸가 아니셨나요? 아싸였군요. 그런 상황들 자체가 있을 때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는 친구들과 술 한잔 할 때도 항상 불려 나온 이런 친구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향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 이 공감이 갔던 상황들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저희 집 앞입니다. 저희 고향 집 앞. 여기 보이는 밭이 다 저희 집 거예요. 부럽죠? 부럽데이. 부러우시면 지금 굉장히 바쁘니까 그쪽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 체험기 딱 이틀만 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돈은 안 줍니다. 단 식비 이런 거는 안 들어가게 밥은 푸짐하게 하루에 6끼 먹여드릴게요. 대신에 하루에 10시부터 4시까지 3시 반 정도까지 빼고 하루에 7시간 정도를 일합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왜 아니죠?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게 이제 이 구글 맵이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네이버 지도가 업데이트 안 돼. 지금은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다 자두밭입니다. 자두나무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뽑아버렸어요. 지금은 샤인머스켓으로 바꿨는데 지금 이런 것도 했을 때 이만큼의 이제 저는 이런 환경에 자랐고 원래 여기가 논이었고 밭이었고 했을 때 여기서 저는 학창 시절이 초등학교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조차 시골에 있다 보니까 시골에 지내보신 분 알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때 반이 10명이었다. 몇 명 없죠? 저 또한도 반이 12명밖에 안 됐어요. 한 반.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반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굉장히 시골에 살았죠. 저희 학교는 지금 폐교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이게 어떤 길이냐면은 학교에서 보통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은 버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여기 일로 가야겠네요. 여기 보이는 거 여기 출발점 있잖아요. 이 출발점이 버스가 다니는 그 뭐죠? 정류소. 그리고 거기서 걸어서 저희 집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멀죠? 이 거리를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걸어 다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집에 가야 돼. 학교 끝나면 몇 시예요? 보통 초등학생은 3시 반, 4시 반. 그렇죠? 끝나고 집에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못했고 중학교 때 가서도 버스 타고 저는 중학교 때 PC방을 자주 가진 않았어요. 중학교 때 끝나면 알바하러 갔다가 끝나면 집에 가서 걸어가서 집에 가. 그러면 집에 가면 몇 시예요? 보통 7시, 8시. 그러면 부모님 일하고 있으면 일도 와.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친구들하고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흔히 말하는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열심히 일했던 돈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 제 스폰서예요.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학교 끝나면 PC방 갔다가 오는 길에 김밥천국 들려서 밥 한 끼 먹고 마트 들려가지고 또 간식을 삽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죠. 다 먹어요. 저녁에 야식에 또 탕수육을 시켜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씩을 시켜 먹으니까 살이 찌는데 이제 돈도 많이 소비가 됐죠. 그래서 거의 뭐 한 달에 식비로만 4명이서 살았는데 식비로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고등학교조차 어디예요? 공고예요. 굉장히 멋있죠? 남중, 남고, 그리고 바로 공대를 갔다가 군대를 갔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20살이 되면은 대학교를 가면은 캠퍼스 커플부터 해서 과 미팅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사이지만 대학교를 가자마자 한 학기하고 군대를 가버려서 그런 게 애초에 없었습니다. 물론 끝나곤 했어요. 어쨌든 이런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남자들끼리는 보통 이제 여러 사람을 어울리는 게 아니라 보통 끼리끼리 많이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지 않고 항상 학교 끝나면 대부분 다 일을 가면,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교도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일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집에 가서 또 일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제 성향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쉽게 말을 걸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성향이었다는 거죠.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대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성향 자체를 굳이 내가 소심하다는 걸 굳이 티낼 필요는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남자들 드는 생각이 뭔가요? 세상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뭐 이거 굉장히 쉽다, 밖에 나가면 나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약간 이런 굉장히 헛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3개월 동안 백수로 지내면 산산이 부서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굳이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볼 필요 없이 조금 더 과감해지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애인도 못 만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변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애초에 여자랑 대화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성향이 원래 그랬어요. 누군가 말을 걸면은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식은땀이 나요. 나한테 왜 이렇게 물어보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약간 이런 성향이었고, 아까 말했죠. 아싸 중에 약간 아싸 같은 그런 성향이었는데 이제 좀 바뀌었던 거죠.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는 답을 하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좀 이 성향 자체가 좀 바뀌자라고 해서 많이 바뀌었던 것들이고요. 제가 느꼈던 것들이 그런 겁니다. 계속 해보자. 명현 사장님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저게 긴장해서 흘리는 게 아닙니다. 긴장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어쨌든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 긴장을 하다 보면 과다가 이제 땀이 과다 분비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명현 사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제 사투리로 사그럽다. 사그럽다가 표현 안 되나? 좀 친근하게 좀 많이 굴어요. 이거는 성향이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절대 못 합니다. 남한테 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걸 절대 못 해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끝이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운데, 제가 이 변화를 할 때 가장 키포인트, 그러니까 저한테 영향을 줬던 사람이 성명현 사장님이랑 이승현 사장님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1박 2일 때 버스를 타고 이 켄싱턴 이런 데를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버스에서 또 심심하잖아요.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불렀을까요? 승현 사장님이 갑자기 오마이 줄리아를 열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승현 사장님은 절대 저런 거 못할 텐데 멋있다, 따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얼떨결에 저도 그때 한번 노래를 불렀죠. 다시는 못 부를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노래도 못 부르는데 그때 부르고 나서 땀에 굉장히 쩔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명현 사님이 제일 잘하는 거, 아무에게나 가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가서 인사를 굉장히 싱그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또한도 조금은 따라 해야겠다, 100%는 못 따라하겠지만 조금은 그래도 따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좀 도전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향이 좀 더 바뀌었던 거고, 처음에 왜 어제 조연아 사님이 그 말 했잖아요.
생긴 건 도시 사람 같아 보이는데 말투를 들어보거나 행동을 보면은 촌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갔던 거, 약간 차가운 느낌을 줬다라고 싶어서 조금은 더 친근하게라고 좀 바뀌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딪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차가운 게 아니라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은 친해지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그리고 저 또한도 좀 공감하고 있는 MBTI라는 걸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MBTI 자기 거 뭔지 아시나요, 다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맞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성향 중에 하나가 MBTI 그 부정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데 아이고, 여기로 가야겠죠? E로 시작하냐 I로 시작하냐 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다 이제 외향적인 E로 시작한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작이 I입니다. 그렇게 안 믿을 수 있겠지만 I예요. 저는 타입이 I입니다. E로 시작하는 분 있나요? 네 분 그래 보여요. 성향 보면 그래 보여요. 근데 I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S에 대한 것들이냐 N이냐 이것저것 하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런 판단하는 게 있더라고. 해서 요거를 제가 봤는데 제가 뭐 나왔냐면은 저는 ISFJ가 나왔어요. 비서형.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비서형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뭐 사업가형이 있고 뭐 친선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해봤더니 방승호 사장님이랑 장원호 사장님이랑 MBTI가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MBTI 궁합도 있는 거 아시죠? 저랑 궁합이 최악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있는데 이제 뭐 사업가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좀 재미로 준비해 본 거지만 MBTI 타입들이 절대 하지 않을 법한 말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것들을. 공감하시나요? 저는 여기 보시면은 ISFJ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던 것 같지만 나는 락클라이밍 하러 갈 거다. 스포츠 최고. 저는 굳이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게 보면은 ISFP 보이시나요? 약간 팩트로 이제 후드려 패는 사람들. 감성적이지 말아라. 네 거 할 거나 해라. 약간 이런 타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직장인이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MBTI 성격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직장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성격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ISFJ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여기 손가락 있는 거? 제 성향. 그렇죠? 제 성향이에요. 여러분들 다 비웃겠지만 제 성향 맞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성향 자체가 뭐 불협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약간 화합, 그리고 약간 도움, 약간 이런 걸 굉장히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성향들이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송호 사님 MBTI 뭐죠? ENFJ.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활동하는 사람 아닌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MBTI별 이제 유형별.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이런 궁합들도 있구나를 했는데 이게 파트너에게 바라는 점일 수도 있겠다라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업은 연애하듯이 해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연애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다 여러 가지 말했겠지만 무슨 말을 느꼈냐면 연애를 하듯이 사람들이 파트너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연인에게 바라는 것 또는 파트너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공감했던 게 뭐냐면 저는 안정감. 저는 안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이게 맞구나. 이게 약간 성향이 자체가 이게 틀린 소리는 아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맞는 게 있나 없나? 방송사에 맞는 게 있나요? 표현력이요? 어쨌든 맞나요? 방송사에 그래서 여자친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성격에 대한 팩폭을 제가 제 거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 강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거 다 뭐 이거 여기 뭐 이상한 기타 뭐 5조 5억 번 이런 단어는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논란 있는 단어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두 번째 줄.
인싸 중에는 아싸고 아싸 중에는 인싸다. 그쵸? 왕따 중에 짱. 쩌리들 중에 그나마 나은 애. 네, 그쵸? 제가 이걸 했을 때 너무 공감이 간 거예요. 제가 인싸들하고 어울리지는 못하는데 아싸들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성명현 사장님.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성명현 사장님도 약간 비슷한 유형이에요. 아싸인 듯 하지만 인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남 칭찬 잘 못함. 칭찬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못 거는 거겠죠? 그리고 칭찬보다 비판을 더 잘 기억한다는데 무슨 말이냐? 뒤끝 있다는 소리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성향 했을 때 왜 MBTI 체크할 때 뭐 성향 거기 체크하는 거 보면은 조금 부정적이다, 완전 부정적이다 이렇게 체크한 게 다 나눠지거든요. 근데 어제 안은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애초에 적극 부정, 적극 동의 이런 게 선택하면은 I 타입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체크했던 걸 보니까 대부분 다 중간에서 한 칸, 여기 두 칸, 끝에 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누르는 것조차도 약간 소심하지만 애초에 성향 자체가 나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팩폭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은근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를 봤을 때 내 성향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했을 때 앞으로 뭘 해야 될까를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맞춰주기는 싫은데 맞춰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폰서랑 성향이 100% 맞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스폰서님하고 입맛이 좀 안 맞아요. 유일하게 스트레스 받는 게 그겁니다. 저희 스폰서님이랑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가는데 저희 스폰서들은 매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좀 자극적이고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제 승현 사장님 얘기하다가 또 이제 약간 다른 걸로 빠지는데 여러분들 해주냉면 드셔보셨나요? 안 드셔보셨어요?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다대기 2번 꼭 넣으셔야 돼요. 설탕 한 숟가락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어쨌든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서울에서 3대 매운 맛집이 있어요. 1위가 어딜까요? 엽떡이요? 엽떡은 이름도 못 올립니다. 디진다 돈가스 아시나요? 거기가 1위예요. 그리고 2위, 3위 다투는 곳이 매운 짬뽕이랑 해주냉면. 꼭 가세요. 잠실 세내역에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자체를 했을 때 뭘 부족한지를 했을 때 제 성향 자체를 체크를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니까 남은 게 뭐였냐면은 사람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 흔히 말해서 이제 조직에 대한 관리 플러스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이런 접근성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 사람들이 어떠한 멘트를 하지,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남는 게 뭐였냐면 그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방에 대한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야 저희 그룹장님이 이제 그때 가서 또 한 번 한 얘기가 뭐냐면 병찬아 조금은 변화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스폰서한테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많으시겠죠. 근데 너 변화 다 했어라는 말들을 지금 들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돈 1,000만 원 버는 성공자에 올라왔어야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서야 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하지만 제가 느꼈던 거 사업 중에는 변화를 함으로써 내가 왜 치고 못 올라가지?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계성 자체가 약하지? 사업가들하고 나 혼자만 친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하면서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자기 능력치는 굉장히 뛰어난데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많이 못 받아. 조직은 많이 못 키워.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개인주의. 팀보다는 개인을 좀 더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뭔가를 하는데 자세하게 누군가에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노하우를 자기만 갖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말하는 거, 말투라든가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내 이미지 누가 판단해 주죠? 내가 판단하나요?
내 이미지를 만드는 판단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쟤 저래, 쟤 열해,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제 이미지, 그러면 제 이미지를 제가 만들 수 있었으면은 저는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사긋사긋하며 나릇나릇하고 굉장히 조용하면서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면 혼자 자아도취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었겠죠. 근데 이미지 자체,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결국 내가 말했던 행동, 말투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를 이제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말투라는 것라던가 행동,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조직 키우는 것도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성향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안 좋다 보니까 바뀌어야겠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바뀐 게 이제 변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결론은 요겁니다. 못할 것 같아도 하자.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못하는 거, 말하는 거요? 말하는 거 지금 열심히 잘 말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되면 손해볼지언정 누군가한테 돈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업 만나면서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저 이런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제 파트너한테 이런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안 해왔던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기 시작한 거죠. 남한테 부탁하기는 죽어도 싫은데 나보다 더 잘한대. 그러니까 숙이자. 그때 고수명수명 했던 말은 숙일 거면 확실히 숙여라. 어중간하게 숙인 것 자체는 자존심이고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라고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숙여봤죠.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된다 로봇이에요, 로봇. 근데 못할 것 같아도 계속 해봤어요. 뭘 해봤냐? 사람들한테 말 거는 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이 자체도 저는 굉장히 지금 땀이 나요. 땀이 굉장히 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하는 것조차, 그리고 말 한마디 걸 때도 저는 생각이 많아요. 저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오해를 하지 않을까? 내 말투가 좀 거세지 않을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는 말할 때 생각을 좀 생각보다 하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었던 거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강의를 이제 오늘 강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장혜선 사장님 체크 받으시는 분들. 제가 강의를 언제 처음 하게 됐냐면은 스폰서님이 병찬 사장님 저기 오늘 올라가서 저거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봐야 했더니 제가요? 제가 왜요? 라고 하면서 안 했는데 결론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음번에도 올라가고 그 다음번에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는 STP나 뭐 이런 강의들 자체를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긴장은 거의 안 돼요. 왜냐?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거든요. 부산 가서 강의를 제가 일주일에 몇 번 했을까요? 지방을 가면서 강의를 몇 번 했을까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고수명 스폰서님과 제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 그리고 부산에 계신 옥정미 사장님. 예전에 그 할 때부터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의는 하루에 최소 2번에서 3번. 그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사람들한테 해야 될 말, 그리고 이 STP에 대한 것들도 이제 짧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변화를 했던 거고, 그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고 또 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한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스폰서님은 야 이거 하지 마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으신데, 이런 것들은 변화한다라고 이제 좀 돌려서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지적당했던 것들, 여러분들 지적당하면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웃었던 분들, 박경민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요한 사장님. 하여튼 지적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사회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칭찬을 못 해주면요, 지적만 하니까.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도 저는 이게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물론 그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단번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제 고치려고 그래도 노력을 해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중요한 것들, 스폰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내가 한번 짜보자. 그리고 그것들 위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 기분보다는 팀이나 또는 그룹의 문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진행을 해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강의를 맡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강의 자체가 저한테는 아직까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도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었어요. 기분 자체가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오면 되겠네요. 기분 자체가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폰서가 지적 한번 했다고 사업에 대한 상해를 해야 되는데, 예, 알겠어요? 너무 리얼리티였나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할 때마다 스폰서는 잘하자고 알려준 건데 파트너는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대드는 형태의 느낌이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결국은 시간만 지나고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많이 변화를 했던 거고요. 변화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이 했던 게 성명은 사임이랑 이제 많이 노가다도 나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알바를 하는데 알바 나가서 이 땡볕에 노가다 나간다고 해보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리고 사업 잘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그때 제가 했던 게 반성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저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해보자.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진행을 했더니 어느 순간에 대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변화에 대한 것들 했을 때 변화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변화가 어렵나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답변을 못했겠죠. 근데 제가 했던 것들은 저 또한도 그걸 쉽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것들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해야 될 거, 그리고 스폰서가 하라는 거를 위주로 해보자. 그리고 하고 나서 이해가 안 된다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은 변화해서 전과는 조금 다른, 예전 같았으면은 그거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스폰서가 막 뭐라고 하니까 뛰쳐나가서 담배 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건데, 그쵸?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스폰서가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취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하면서 갑자기 뛰쳐나가요. 저 담배 하나 피고 올게요. 모임 중인데 촥 나가가지고 담배를 피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스폰서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니까 기본 개념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그런 시간 지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런 기본적인 틀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좀 많이 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더운 날에 짜증 지수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저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흘리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 지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래도 짜증을 나한테 내야 되지 남한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강의가 빠르게 끝났죠. 빠르게 끝나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또 휴식을 취하고 또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